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 1,55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공항 환전소에서는 환전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반영된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서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환율은 단순히 해외여행을 갈 때 필요한 외화를 사고 파는 가격이 아니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체온계이자 대외 신뢰도를 나타내는 종합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을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에서만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동 정세 악화, 국제유가 상승,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왜 환율이 급등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지목되는 요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다. 최근 코스피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상당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게 되고, 이는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져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인다. 실제로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개월 연속 순매도 흐름을 보이며 원화 약세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요인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다.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금리를 다시 인상하거나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현상을 유발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는 중동 리스크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달러와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된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네 번째는 기업들의 달러 보유 증가도 환율 상승 압력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보유 증가 역시 환율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들은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한 뒤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국내에서 임금 지급, 투자, 세금 납부 등을 위해 원화로 환전한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일부 기업들은 달러를 즉시 원화로 바꾸지 않고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외환 시장에서는 이를 달러 매도 지연 현상 또는 달러 홀딩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달러 수요 증가와 맞물려 환율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여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 내수 침체,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율은 단순한 외환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율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수입물가 상승이다. 대한민국은 원유, 천연가스, 곡물,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더라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한다. 결국 기업들은 생산비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게 되고 휘발유 가격,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한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수출기업에는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수출기업은 달러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동반되고 있어 과거처럼 환율 상승이 곧 수출 호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환율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과 금융자산 투자 매력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실수요자들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상당한 부담을 겪을 수 있다. 환율 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서민들이다. 식료품 가격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해외 직구 가격 상승, 해외여행 경비 증가 등이 생활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가정은 등록금 부담이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을 키운다.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결국 환율 상승은 통계 수치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 가계부채,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활경제 문제인 셈이다. 최근 환율 상승은 단순히 외국인 자금 유출 때문만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 모두가 달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외환시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인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달러를 팔려는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환율 상승 압력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실제 환율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지금의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심각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IMF 시절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은 10배 이상 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이 동기화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허둥댈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체질을 강화할 것인가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이다.